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설시법이 나오는데, 이 설시법, 자, 요거보다도 여기 뒤 볼까요, 한번? 225쪽 볼까요? 225쪽. 여기 이제 6교점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25쪽에 동전으로 점치는 법 이렇게 써 있죠? 네. 예. 자, 척전법은 세 개의 동전으로 시초를 대신해서 괴를 만드는 것이다. 화주림이라는 것이 있으니, 요건 이 화주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예전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척전법이에요. 이 척전이 뭐냐면 던질 척, 예? 던질 척, 돈전. 척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초로서 괴를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요. 사실은. 까다롭다 보니까 그 시초로 점치는 법과 똑같은, 말하자면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방식만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요 세 개의 동전으로 점치는 법이 후대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주자 어류에도 누차 이 척전법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화주림은 한나라 시대의 초공, 이게 초연수를 말합니다. 초연수에 초시영림이라고 하는 이 6교점 치는 경문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초공, 초연수와 또 경방, 이 학술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다. 네,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이 6교점이 아마 한나라 이전에 내려왔던 전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책은 여기 화주림이라고 하는 책은 당나라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금 전해지는 책은 마의도사란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다. 이 화주림이라고 하는 책이. 근데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름만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 그는, 마의도사는 진흐이의 스승이라고 한다. 우리 마의상법이라고 하는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치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의 정성을 갖는 것이고, 점치는 도구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혹자는 쌀을 던져서 점치기도 하고, 혹자는 글자의 획수를 세면서 점치기도 하니,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수를 얻으면 괴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뭐든지 수를 얻으면 괴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일건천, 이태택, 삼류와 사지를 이렇게 써 있죠? 네.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점치는 도구를 안 갖고 왔는데, 그냥 괴 자체로 효 하나씩 만들 게 아니고 괴 자체로 이렇게 뽑아서, 옛날에 이제 맹이는 여기 대나무 작대 홈을 이렇게 파요. 홈 하나를 파고 하나 판 것도 있고, 2개 판 것도 있고, 그래서 3, 4, 5, 6, 7, 8개까지 판 게 있어요. 8개가 있죠. 안에, 시초통 안에 8개가 있는데, 이걸 흔들어대가지고 이제 맹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점을 갖다가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이 맹인이니까. 그러면 상대가 하나를 딱 뽑아서 맹인에게 주면은 맹인이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있네, 홈이. 그러면 삼리화, 이렇게. 그리고 상꾀를, 이꾀를 딱 치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있네? 그러면 팔곤지. 그렇죠? 그러면 위에 곤꾀, 이게 이꾀가 있고 밑에 곤꾀.
괴를 갖고 얘기할 때는 위부터 먼저 해요. 아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효를 갖고 얘기할 때는 아래부터 그어서 올라가지만 괴를 얘기할 때는 위부터 붙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지 진괴네. 그러면 세 번째 또 하나 뽑아요. 또 하나 뽑아서 만약에 네 번째 이게 홈이 네 개가 파여졌다 그러면 사효가 동했네. 이렇게. 그래서 사효가 동했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곤괴가 이게 음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화지 진괴가 변해서 산지 박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진지 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진괴가 변해서 박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요 진괴의 요 사효가 이렇게 변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굳이 치지 않고서도 요 자체를 갖고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동전 세계로서 시초를 대신해서 점을 치기도 하는데 동전 한 개는 시책의 일변의 상을 본뜬 것이다. 우리가 시초 갖고 점치면은 1변, 2변, 3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요거 한번 그냥 딱 쳐서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초에서 구하는 사형을 대신하고 있고 동전 3개는 한효의 상을 얻는 것이고 18번 시초를 쓰는 것을 줄여서 여기 척전법에서는 6번 친다. 6번. 6번을 쳐서 괴를 만든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 정신을 모을 수 있으니 음양 변화가 곧 대연의 수에 합할 수 있고 50대연 건원 통천의 의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후세에도 이 척전법이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왔던 것이다. 예, 그래서 요 척전법이 이제 진의 선생, 아까 마의 선생으로부터 진의 선생이 이렇게 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소광조 선생의 매화역수라든가 이 매화역수가 이제 이런 척전법으로 이렇게 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척전법이 아니고서라도 매화역수는 연, 월, 일시를 갖고서 점을 쳐요. 그 시간대 어떤 평상시 보통의 일이 아닌 어떤 일들이 탁 일어났을 적에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래서 그 시간에 연, 월, 일시를 딱 대가지고 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내괴와 외괴 간에 변한 꾀와 변하지 않는 꾀 간의 상생상극 관계를 살피면서 길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화역수도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화역수가 오히려 이 육교점보다도 쉬워요. 그러나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부분이 양이고 어느 부분이 음이 될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문자가 있고 여기는 문자가 없어요. 여기는 뭐 뒤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바다의 자에 두 위자 썼는데 본래 이게 문자가 있는 부분이 음이고 문자가 없는 부분이 양이에요. 예, 문자가 없는 부분이. 한글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는 건 어떤 게? 네? 그게 뭐 한글로 돼 있거든요. 한글로 돼 있어 그게요? 네. 그게 어떻게 한글로 돼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완성 성취해놓고요. 뭔지 몰라요. 숫자를 누르는데 숫자는 양으로. 아니야. 소원 성취. 예.
몰라요. 뭐 행복. 여기 소원 성취라고 하는 분으로 돼 이건 그냥 이렇게 정하지 나그네요. 하는 거네요, 그냥. 본래 이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동전으로 하자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 이 동전이 의미를 담고 있죠. 천원지방을 뜻하잖아요. 천원지방. 둥근 것은 건꾀의 상이고 네모진 건 곤꾀의 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꾀에서는 그럴 문자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이 모든 걸 만들었지만 자신의 덕행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대신에 거기서는 말씀 원자라든가 말씀 사자만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꾀의 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곤꾀에 와서 그럴 문자가 있어요. 문장이라는 말이 곤꾀에 있어요. 문장. 예. 그건 뭐냐면 땅에서 모든 형질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문자도 그렇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문자를 통해서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갖는 의미는 중지 곤꾀의 상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옛날 동전을 보면은 한 면에는 글자가 각각 네 글자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상평통보나 개원통보 여기는 보니까 상평통보로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상평통보로 개원통보 등의 종류다. 동전을 던졌을 적에 글자가 있으면 흙이에요. 흙. 예. 우리 땅을 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 음으로 삼고 글자가 없으면 백이다 이거예요. 백. 예. 그러니 양으로 삼는다. 신체로 말하자면 뒤에 등은 양이요. 아까 신체의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등이라고 했죠. 등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양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면은 음이다 이거예요. 앞면은 음이다. 그러니 양은 엎어진 모습이고, 예. 등이 보이는 여기 휜 것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양이 엎어진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은 문자는 음이 갖춰진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요건 음이 갖춰진 모습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천부지재라고 하잖아요. 천부지재. 하늘은 덮고 있고 땅은 만물을 싣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엎어져 있는 모습이고 땅은 갖춰져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은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적의 모습을 보면은 물에 빠지게 되면 남자 시체를 건져보면 남자는 엎어져 있고 여자는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서 저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을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 네? 만약에 떼똥하면 네? 딸이고 떼똥하면 딸이고 떼똥이 뭐예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아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나올 때는 뭐 딸이라고 서 있고 아들이라고 누워 있겠어요. 근데 죽으러오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이게 누워서 낳잖아요. 누워 낳을 때 보면 아들은 엎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올 적에 엎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딸은 어머니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져서 두들두들 하면 이거 딸이구나. 두들두들 딸이구나. 그러네요. 네? 그래. 나는 실제로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안 나봐. 그러네요. 언니 그래요? 다 나셔서 보루보루 해봤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 뒤태 보고 네. 신하면 뭐 딸이라고 하고 네. 아버지 하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진작에 죄송해요. 못들어는 이게 그러니까 양은 엎어져 있는 모습이 되고 음은 자쳐져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척전법에서도 흰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오면은 그건 엎어져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자가 나타나면은 음으로 자쳐져 있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 그래서 동전 3개를 던졌을 적에 만약에 2개가 엎어지고 1개가 자쳐졌으면, 그러면은 하나 되는 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음괴가 돼요. 그래서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음. 이제 또 만약에 2개가 자쳐지고 1개가 엎어졌으면 엎어진 1개가 주장이 되죠. 그러면 양이에요. 양효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가 모두 엎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자가 아닌 것이 문자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 없는 게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으로 극하다고 하는 노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모로 표시해요. 네모로. 만약에 3개가 모두 자쳐져 있으면, 문자로 된 것이 나타나면 3개가 다, 그러면 노음으로 이렇게 사귀는 X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숫자로도.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이거예요. 둥근 것이고 모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이게 원 둘레는 지름의 3.14라고 하나요? 네, 파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채는 1이에요. 근데 땅의 채는 4예요. 왜냐하면 이게 넷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1년 과정을 보면은 하늘은 그냥 한 기운이 흐르는 것 뿐인데 땅에서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색깔을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은 채수가 4예요. 땅은 채수가 4예요. 그런데 용수는, 요건 채가 그렇지만은 용수는 양은 채가 1이지만 양은 나가는 승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3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14. 원 둘레가 지름에 3.14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용수를 3으로 써요. 양은 3을 수로 써요. 채는 1이지만. 근데 음은 가만히 그쳐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렇기 때문에 음은 양은 하나를 하나로 삼지만은 음은 둘을 하나로 삼아요. 그래서 이게 수는 넷이지만은 둘로서 짝으로서 하나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음의 책수는 2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2개가 엎어지고 1개가 자쳐졌다. 그럼 엎어진 것은 그러니까 백색이죠. 그러니까 문자 없는 것이 2개고 문자 있는 것이 하나다. 그러면은 문자 없는 건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 3,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8이죠. 8은 소음수예요. 소음수. 변하지 않는다는 소음수. 만약에 여기 2개가 자쳐지고 1개가 엎어져 있으면 그럼 2, 2, 3이잖아요. 그럼 7이죠. 네, 7이에요. 소양수예요. 소양수. 만약에 3개가 엎어져 있으면 문자 없는 게 3개면 9, 3, 3, 9. 예. 만약에 3개가 문자 있는 것이 다 3개면 6, 6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를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교점에서는 우리 주역에서는 이것을 소양효, 요건 소음효 이렇게 얘기해요. 노양효는 여기서 양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해요. 양이 쌓여졌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고, 요 음이 이게 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길어졌다 이게요. 예, 길어져서 이렇게 서로 사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음이 양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양이 쌓였지만 이게 네모는 결국 또 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양이 변해서 음이 된다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본래 음은 비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귀어서 또 실해지니까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걸 한자로는 여기 호딴자를 써요. 호딴자. 네, 호딴자를 쓰고 여기는 꺾어질 척자 써요. 벌어질 척자. 아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뭐 쓰는 거예요, 그냥. 벌어질, 예, 이 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듭중자를 써요. 중이라는 말 써요. 이것은 교라는 말 써요. 한자로 교, 중 이렇게 척, 단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 우리 육교점에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양은 이게 소양은 어떻게 하냐면 점 하나만 딱 찍어요, 이렇게. 점 하나 탁 찍고, 음은 점 둘을 찍어요, 이렇게. 점 둘 찍고. 양은 둥글게 표시하고, 음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노인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거 동그라미 해도 되지만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칠 때에는 점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점을 치는지를 명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점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종이에다가, 내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대개는 종이에다가 내가 목적 삼는 바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점치는 목적.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점치는 우선 이제 누가 점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점치는지.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점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병이 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점치고자 하는 것인지 요것을 갖다가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라는 것이 그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점치는 목적, 무슨 일로, 하인, 하사, 그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점치기 전에, 아까 제가 여기 217쪽 한번 좀 잠깐 요것 좀 보고서 한번 넘어가죠. 217쪽 제일 밑에 보면은, 217쪽 제일 밑에 보면은, 격이 태서유상, 격이 태서유상하노라. 이게 이제 서의에 나와요. 시초점 치는 법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격자가 여기서는 다다를 격자예요. 다다를 격. 이자는 너희 자예요. 태서는 뭐냐? 이 점을 통해서 내가 신명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초점을 태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통할 태자죠? 이게 통할 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신령한 이 점에 상도가 있음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신령한 점에 이르르니 상도가 있노라. 말하자면 신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상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리. 이 상자가 천리를 뜻하는 거예요. 내 신령한 점에 천리가 있노라. 이걸 갖다가 격이 태서 유상하노라. 격이 태서 유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도를 찬양하고서 모관 성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친다면 나라는 사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대전에 사는 아무개 이렇게 뭐 나이 얘기도 되고 하여튼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어디 저기 나 저기 어디 저 유성구 신성동 어디에 사는 이렇게 아무개가 또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만나면 어느지 직함을 얘기하고 할 수도 있겠죠. 금이 모사 운운으로 지금 아무개 일로서 어떤 일로 금이 모사 운운으로 아무개 일로서 미지 가부하야 내가 옳고 그름을 알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미지 가부. 그래서 원질 소의 우신 우령하노니 이의 원자예요. 질은 질문한다는 질자예요. 이에 신에게 영에게 신령에게 의심되는 바를 질문하노니 기륭 득실과 회린 우를 이건 이제 주역에 기륭과 회린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기륭 득실과 회린 우를 유시는 오직 그대 신명은 상명고지 하소서. 여기 상자는 위상자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무개 뭐 상향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자 이렇게 써요. 그때 상자는 위상자의 뜻이에요.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흠양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상명고지하소서 위에서 밝게 알려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데 그 이제 그 다음 장에 218쪽 볼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효점을 치는데 모월 모일 대개는 연월 일시를 다 얘기해요. 그런데 대개는 몇 월 며칠만 그냥 알면 돼요. 몇 월 며칠. 우리가 정산복역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는 월 일만 적혀 있어요. 연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대개 우리가 이 척전법이나 이런 것이 물론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얘기도 해요. 하는데 대개는 며칠만, 몇 달간 이런 상간으로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몇 월 며칠 정도로만 대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무슨 생 홍길동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재복 나 평생 잘 살겠냐 못 살겠냐 아까 주역은 제가 막 의리목적 얘기하고 그랬죠? 여기서는 약간 요 모월 모일은 점치는 날짜. 그날이에요. 그날 점치는 날짜예요. 예. 그날 그것이 여기 또 기지와 어떻게 극이 들었냐 생이 들었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몇 월 며칠 기재를 해요. 예. 그래서 점을 쳐서 이렇게 지례복괴에서 위에 상유가 변해가지고 살례 이괴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괴를 복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종이를 갖다가 딱 옆에다 두고서 내가 점치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 아버님 오랜 숙한으로 내가 점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붙인 병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매년 안에 이제 신수점도 치면, 뭐, 나의 신수점, 뭐, 이렇게 그냥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식, 올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데 과연 제대로 붙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예. 복지대로 갔다면 이 점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지자 붙이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 거기다가 납지를 붙였잖아요. 자인진 오신술, 뭐 이렇게. 예. 거기에다가 연월일도 간지로 표시하고, 예. 거기다가 동효도 표시하고, 변효도 표시하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아, 길하다, 흉하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갈 길이 멀구만. 예? 아니, 그런데, 되게, 조금, 뭐, 분량은 조금 있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해볼 수도 있는 점법이에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